네, 권효국 기자의 패드워치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CPI가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나왔고 네. 시장이 그에 맞춰서 정말 급격한 상승을 했고요. 이번 주는 또 정말 연준 위원들 인사들의 네. 의견이 훨씬 더 좀 시장에 입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그래서 월요일마다 이제 패드워치에서 이 시간에 이제 기자님이 말씀해 주실 그럴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장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것처럼 함께 해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팀의 김성준 차장,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시장이 뭐 엄청 움직였고 진짜 30시간 동안 나스닥이 9.4%가 움직였고 원달러가 뭐 80원 움직였으니까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우리 대표님부터 먼저 한번 네. 해주시죠. 네. 일단 CPI는 좀 자세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CPI 이렇게 낮게 나올 줄 잘 몰랐는데 네. 이제 제가 생각보다 낮게 나와가지고 일단 틀렸으니까 좀 오답노트를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네. 좀 뜯어본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생각하셨는데요? 그냥 원래는 시장의 컨센서스 생각? 정도나 거기다 0.1% 좀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아, 좀 오히려 조금 더.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훨씬 낮게 나왔으니까 네. 이제 제가 크게 틀린 꼴이라 네. 그래서 이제 왜 틀렸을까 하고 오답노트를 좀 복기를 해봤는데요. 네. 네. 일단 제가 볼 때 가장 특이했던 부분은 의료보험 쪽인 것 같거든요. 이쪽이 그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에너지 쪽은 엄청 올랐어요 이번에도. 네. 근데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는 건 어디선가 이제 낙폭을 크게 줬다는 건데 이 의료보험 쪽에서 낙폭을 좀 크게 준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낙폭을 크게 줬을까?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의료보험 같은 거는 뭔가 바로 바뀔 만한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약간 얘가 뭐 지난달에 비해서 막 많이 바뀔 게 있나? 얘가 찾아보니까 일단 수치는 많이 바뀐 게 맞고요. 네. 수치가 바뀐 이유가 있는 게 이게 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좀 계산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의료보험 프리미엄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실제 내가 내는 돈 네. 있으면은 이제 회사에서 남기는 돈,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회사에서 보험으로 지급하는 돈 있잖아요, 지급금. 네. 그 이제 그거의 비율을 가지고 이제 그거의 12분의 1승을 해가지고 월별 이제 상승분을 추산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데이터를 이 데이터 전체는 1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작년까지,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는 재작년 지표를 썼고요. 네. 이번 달부터는 작년 지표를 썼는데, 근데 이게 차이가 좀 크게 납니다. 이게 왜 네. 차이가 크게 나냐면은, 네. 재작년에는 사람들이 병원을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게 병원을 갈 수도 없었고, 가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다른 병으로 뭔가 병원 자리에 남아있지도 않았고요. 그거 좀 덜 아프기도 하지 않았나요? 뭐 실제로 예, 예, 독감도 덜 안 아프고, 돌았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덜 아프기도 했고, 네. 일단 집 밖으로 안 나가니까 아플 일이 좀 적기도 네, 하겠고요. 예, 네네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보험사에서 이익잉여금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어요. 아, 예. 그것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많이 남으니까 그 이익 남은 만큼 이제 원래는 과대 계상됐었던 것이 아, 그렇네요. 이제 연도가 바뀌었으니까 네. 확 떨어진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에 좀 과소집계가 됐는데 네. 이 격차가 사실 상당한 걸로 이제 파악이 되거든요. 네. 저희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거에서 요 장대 음봉이 이 계산하는 데이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준 데이터 바뀌어가지고 저게 바뀐 거라서 예. 근데 저게 또 재밌는 게 그래서 PC에서는 그럼 저렇게 계산을 하나 찾아봤는데 PC는 또 완전 다른 계산법을 쓰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PC는 좀 저렇게까지 낙폭을 크게 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저게 별로 예측되지 않았던 건가 보네요. 일단 저는 몰랐습니다. 시장도 몰랐을 것 근데 같은데. 아마 컨센서스에서도 저렇게까지 많이 떨어질 거라 네. 예상을 못했던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아마도 예, 좀 예. 놀랬다. 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 저게 오답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왜냐면은 네. 사실 제가 원래 봤던 것 중에 이제 이제 음식이나 네. 아니면은 뭐 에너지 같은 거는 그냥 높게 나왔고 예상한 대로. 근데 네. 이제 뭐가 낮게 나왔나 보니까 저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부분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음식 관련해서도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좀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음식 관련 지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외식에서 인플레가 있고요. 하나 집에서 집밥 먹을 때 인플레가 있는데 이거 네. 두 개를 따로 계산합니다. 아, 예. 근데 실제로 보면은 지금 외식에서 인플레가 더 낮게 나와요. 예, 집에서 먹는 게 훨씬 더 높습니다, 인플레가. 그 얘기는 재료 같은 것들이 더 네, 올랐고 그죠. 그에 비해서 외식 가격은 좀 덜 올랐다. 그렇죠. 뭐 이렇게 왜냐하면 볼수 외식 있을까요? 가격은 이제 재료 가격 플러스 인건비로 이제 산정이 되는 것이고 집에서 먹는 건 솔직히 순수하게 그냥 식재료 가격인데 식재료 가격이 인건비보다 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식 가격은 더 낮아졌고 그리고 그러니까 낮아졌다는 낮아졌다기보다 거는 이제 인플레가 상대적으로 덜 상대적으로. 올랐고 네. 예. 그렇네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식자재 자체의 이제 인플레 자체는 꽤 견고해 보인다. 근데 이게 저도 이번에 좀
많이 틀리고 나서 쭉 뜨다 보니까 올해 초부터 이런 현상이 좀 쭉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제 갈수록 원래는 집에서 해먹는 게 훨씬 쌌었을 텐데 이제는 별로 차이가 없네 하면서 외식은 오히려 또 견고한 약간 수요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실제로 지금 외식 관련주들 특히 맥도날드 같은 주식은 전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왜 식자재가 오르는데 얘는 더 잘 갔을까 해보면은 식자재 영향을 가게에서는 더 강하게 받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지금 외식 관련 이런 흐름이 좀 더 지속이 되면서 만약 진짜로 식자재 가격이 좀 낮아지는 흐름까지 나타난다면은 그럼 이 사이에 이제 외식 관련 주식들이 이 섹터가 약간 호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네요. 저는 이쪽에서 가장 큰 이슈는 사실 중국의 봉쇄 완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봉쇄 완화가 실제로 되면은 이제 진짜로 어떤 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뭐 가스나 에너지 같은 거는 엄청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식은 확실하게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되게 스티키하게 잘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어쨌건 상방 요인이 좀 있기는 하다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높은 게 맞고, 그다음에 뭐 또 겨울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거는 여름에도 이미 그런 게 있었던 게 그 USA 투데이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은 이제 이미 그 여름에도 에너지 값을 못 냈거나 내기 위해서 다른 소비를 줄였다는 사람의 비중이 33%가 넘었습니다. 그 말 뜻은 근데 여름에 에너지 덜 쓰는 거는 그냥 좀 더 시원하게 약간 죽고 살고의 문제는 아닌데 겨울에는 진짜 훨씬 더 약간 절박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CPI가 지금 에너지가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더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보인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CPI는 약간 그런 식으로 특히 저 약간 의료보험 쪽이 약간 그래서 좀 얘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농산물들도 보면은 지금 약간 그게 있습니다. 약간 겨울이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많이 내년 장판이 갈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겨울이 만약 춥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냥 올해 겨울의 에너지랑 내년에 식량에 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저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보냐면은 일단 유럽의 밀 같은 경우를 보면은 밀이 겨울 농사가 가장 큰데요. 겨울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겨울에 냉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냉해를 만약 이번에 그래서 겨울이 만약 생각보다 춥다면은 그런 밀 적황이 내년에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이제 그 비료는 또 천연가스를 써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비료 값도 굉장히 높고 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가 만약 겹쳐져서 진짜 날씨가 만약 춥다면은 그럼 정말로 내년까지 좀 추워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올해 겨울이 좀 온난하게 잘 지나간다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저는 잘 예측은 못 하겠습니다만 모르죠. 근데 이제 겨울이 온난하면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년도 좀 따스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한 꼭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CPI 좀 제 오답노트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가지고 좀 전망을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그 의료보험 기준이 바뀐 거가 가장 저는 크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그럼 이거가 그냥 이번 달부터는 재작년 기준에서 작년 기준으로 바뀐 거니까 별로 안 움직인다. 그냥 그러니까 12월 CPI도 그냥 2월은 이어니까 같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12월 CPI도 뭔가 이번 CPI랑 컨센서스 대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더 낮게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는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완전 초단기적, 그러니까 주 단위로는 아까 그냥 주간 옵션, 그렇게 풋옵션이 많았던 것 같은 거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다음 꼭지를 보면 약간 피어 앤 그리드가 이미 어느 정도 고점까지 거의 치솟았습니다. 두려움과 탐욕인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그리드한 상황까지 온 건데 어느 정도는 물론 더 갈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그러니까 전고점까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더 이번 주 단위로는 좀 더 하방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이제 그 이번 주 말고 한 12월 정도까지, 그러니까 소위 한 산타랠리 정도까지는 12월 CPI도 만약 이런 식으로 이번 CPI처럼 비슷하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당장의 악재는 없는 꼴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다음 악재는 이제 EPS가 실제로 낮게 나오는, 그러니까 실적이 정말 하향 조정이 돼서 그게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나빠질 텐데, 근데 그게 이제 12월까지 당장 와닿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산타랠리 같은 경우에는 좀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제 이번 주는 조금 약간 하방이 열려 있지 않나라고 시장에서 일단 받아들이는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번 주는 저번 주에 워낙 많이 올라서 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쪽에 좀 베팅이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 연말까지 보면 그렇게까지 약세는 아닌 것 같다. 네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하반보다는 상방이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빅스도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빅스가 대표적으로 공포 지수라고 네, 알려져 있는데 예. 지금 보여주신 피어렌 그 탐욕 지수하고는 좀 다른 거 아 같아요. 이게 완전 다른 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다르진 않은데 네. 일단 기본 산출 방법이 완전 다르고요. 저 피어링그리드 지수는 사실 CNN에서 이제 6가지 지표를 섞어가지고 이제 평균해서 만드는 건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그냥 콜옵션, 풋옵션 페리티, 아니 콜옵션, 풋옵션 비율 아니면은 또 주식 모멘텀 뭐 그렇게 해가지고 6가지 지표를 섞어가지고 만든 거고 빅스는 또 완전 산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좀 괴리가 있는 건 원래 맞습니다. 그래서 공포지수 공포지수 만드는 거는 약간 그런 쪽에서 보는 것 같고 빅스는 그냥 단순한 임플라이드 된 그냥 뭐죠 변동성 지수인데 사람들이 그거를 공포지수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네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시장에서 네. CPI가 가장 단연 핫 이슈였기 때문에 네. 이게 왜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을까 중심으로 오답 노트 말씀해 주셨고요. 차장님 네.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오늘 어쨌든 저랑 이제 우리 대표님이랑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표님 그리고 지난주에도 정말 많은 CPI 이야기가 맞아요. 목요일부터 이제 네네. 나왔기 때문에 네. 금요일 아침부터 뭐 저는 이제 결과에 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 저는 이제 그 증권회사에서 이제 투자자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좀 해보려고 네. 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제 가격이 급격하게 내려갔고 그리고 다시 이제 급등하는 현상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것도 불안해해요. 이것도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분명히 하루 이렇게 급등이 나왔으면은 다음은 조정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틀 연속 이렇게 이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자분들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가격이 어떻게 가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네. 어떤 트렌드가 이제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좀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꼭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 얘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파월의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말 그대로 연준은 피벗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기는 시기상조라고 이미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각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거는 이제 너무 이런 축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이제 한번 비틀어서 보는 관점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갑자기 많이 좋아질 거야. 급격하게. 근데 네. 실제로 파월은 더 길게 그리고 더 높게라고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대신 천천히라는 이야기를 했단 네. 말이죠.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강구하고 있는 시장의 네. 트렌드가 네. 지금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비판적으로 굉장히 냉소적으로 볼 이유 충분히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게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해 이제 6월 대비해서 조금씩 내려오곤 있지만은 근원 이제 물가 지수는 오르다가 조금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0.6, 0.7 그렇게 움직이다가도 0.3이 빠지고 네. 그런 현상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이제 보셔야 된단 말이죠. 네. 뭐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에너지 부분이랑 농산물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에너지 부분이 솔직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장 잡을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네. 이게 80불대 레벨로 유지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실제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CPI가 크게 이제 내려가기는 쉽지가 않다. 더군다나 또 이제 농업 식료품 또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라니냐가 이제 올해까지 포함해서 3년 연속 발생이 됐단 말이죠. 네. 작년에 라니냐 2년 연속 발생돼서 미국 텍사스에 네. 완전히 한파가 오면서 이제 삼성 공장이 이제 문을 네. 닫은 네. 그런 현상까지 발생이 됐단 말이죠. 이게 이제 한파가 겨울까지 이제 올해도 다가온다. 그러면은 겨울밀 농사가 정말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잠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헤르손 지역을 이제 우크라이나가 탈환을 함으로써 이제 흑해 지역의 수출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됐다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올 겨울에 이 라니냐로 인해서 말 그대로 밀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식료품에서도 말 그대로 기초적인 이제 원자재로서의
역할로서는 가격이 높게 구성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기본 베이스가 높게 상당히 올라갔다는 거는 말 그대로 가공을 했을 때 판매하는 가격 자체도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쉽게 CPI를 뭐 낙관하기가 쉽지는 않다. 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그러니까 수 있을 것 에너지와 같아요. 농산물 쪽 리스크가 아직도 다 살아있기 때문에 네. 헤드라인이 그렇게 많이 안 내려올 수도 있고 또 네, 헤드라인이 이렇게 높게 유지되면서 사실은 코어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아직도 그대로 있다. 그리고 또 사실 요번이 세 번째 랠리인가요? 금년에? 오르는 줄 알았으면 다시 내리고 오르는 줄 내렸는데 네. 요번에 틀리면 이제 세 번째 틀리는 거고 두 번은 확실하게 틀렸고 네. 요번에도 또 틀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페드의 파월이 그 슬로우 for longer 네. 천천히 가지만 내가 오랫동안 유지할 거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얘기도 지금 뭐 CPI 전 얘기지만 네.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시장 그럼, 얘기를 예, 예. 네, 저희가 좀 더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이 이렇게 매일매일 하다가 급등이라는 표현을 종종 쓸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급등을 넘어서서 폭등. 그렇죠. 네. 폭등이라는 폭등이죠. 표현도 이상하지 않은 네. 시장이잖아요. 왜냐면 네. 30시간 만에 9.4% 빠지면요. 그렇죠. 만일에 내렸으면 분명히 폭락이라고 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폭등인 거고 그다음에 리스크는 폭락에만 있는 게 아니고 폭등에도 있는 거거든요. 요즘은 롱 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숏 네, 가는 사람도 맞습니다. 있는 거고 또 몇 번 얘기하지만 그 기관 쪽에서 그 배분이 작은 사람들은 진짜 큰 리스크거든요. 네. 적게 갖고 있던 네. 사람들은. 뭐 그런 거 관련돼서 한번 좀 네. 얘기해 주시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LM이라는 거를 이제 운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라고 네. 해서 구리나 이제 비철금속을 주로 이제 운영을 하는 제조업체에서 이제 해지를 하는 네. 저희가 이제 딜을 하고 있는데 네.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의 전선 업체들은 이런 데에서 이제 구리를 만들고 이거를 이제 판매하기 전에 이제 재고로 이제 창고로 이제 재고를 이제 쟁겨두게 될 거잖아요. 네. 가격이 이제 빠지는 거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제 세레지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네. 구리에 대한 이제 선물 해지를 하고 현물을 이제 갖고 있으니까. 네. 근데 이번처럼 가격이 급등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셀로 이제 해지를 했던 이런 이제 제조업체들은 오히려 타격을 입게 돼요. 실제로 현물로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선물로 손실을 보는 금액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선물과 현물에 이거를 해지를 하면서 이제 서로 맞교환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선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조금 더 확률적으로 더 크기 크다.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급등해도 이게 무조건 호재가 아니다. 이게 네. 누군가에는 반드시 이거는 치명타가 나올 수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 페드 관련된 분들의 그 얘기 좀 더 해 주시겠어요? 그 예. 연준 의사 이제 연준 의장 포함해서 이제 각 이제 페드의 이제 의원들이 말 그대로 지금 조금 더 이제 그 편하게 시장에 안심을 주는 형태로 저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는 페드에서 말 그대로 수장은 이제 파월이잖아요. 파월은 여전히 금리를 더 높게 보고 있다고 보는데 그 이제 현재 이제 연준에서도 약간 이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잖아요.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는 게 지금 급격한 금리 인상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대학교에서는 이제 배웠을 때 경기 침체가 어렵냐, 인플레이션이 어렵냐라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무조건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의장은 이제 정책을 이제 서로 이제 공유하는 입장에서도 서로 이제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 의견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이때는 연준의 어찌됐든 수장의 입이 가장 메인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네. 메인 포인트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누가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했든 간에 메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대장이 누구인지 그 이야기를 하는 주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뭐 이번 주에도 뭐 많은 사람이 얘기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좀 중심을 잡고 들어야 된다. 네. 그리고 사실은 FOMC 전에 지금 CPI가 한 번 더 남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번 더 남았는데 대표님 그 CPI가 요 다음에는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다음에도 조금 이제 좀 내려가는 추세를 한 번 더 확인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일단 그렇게 보시면- 생각을 하는 예, 예, 예.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공유됐던 내용 중에서 네. 이제 트림드 CPI 같은 애들이 그러니까 네? 트림드 아, CPI, 트림드 CPI, 예. 그런 애들은 우상향 중이어가지고 저는 아직 피크아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예, 드렸었는데 예. 이번에는 그쪽 애들도 다 피크아웃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어느 정도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좀 떨어진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 네, 네. 근데 다만 이게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저희도 약간 그래서 원유 가격으로 보면 원유 가격 네. 저희가 $100 찍었을 때 와 이건 진짜 이건 말도 안 된다, 수요를 파괴하는 수준의 가격이다 하면서 다시 떨어질 거다, 원래 가격대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80불대에서 다시 네. 형성이 됐던 것처럼 잘 안 떨어지죠. 네네, 인플레이션도 제 생각에는 약간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제 2%대로 바로 떨어지고 이런 그림은 제가 볼 때 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적당히 높은 수준대에서 한 5%, 6%대에서 어느 정도 고착화돼가지고 안 떨어지는 모습을 한동안 보이는 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면 이제 지금 스티키한 부분들은 어쨌거나 그냥 올해 내내 계속 유지되고 있고 네. 내년이라고 딱히 엄청 풀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네요. CPI가 아직도 뭐 지금 하루 이틀 시장이 많이 움직였지만 그렇게 근본적으로 변한 건 아니다. 이런 네. 말씀해 주신 거네. 많은 분들이 채팅창 통해서도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주식과 같이 인생 여행주님은 목요일 날은 쇼커버가 맞는 것 같다. 네. 라는 분석을 네, 또 그거는 분명히 해주고 있었던 계시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제이미님도 지난 여름 8월 때 베어마켓 랠리 때도 이게 끝없이 올라갈 것 같았지만 어느 그렇죠. 정도 선에서 또 떨어졌고 네. 네. 이번에도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네. 여러 가지 분석도 예. 올려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 의견이 시선이 좀 정확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 네, 이렇게 많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팀의 김성준 차장,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